마켓 일타 강사 엔빈고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성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데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그 안에서 또 동반 강세네요. 네, 오늘 뭐 현기차 그룹에서 배터리 내재와 관련된 이제 주말에 뉴스가 좀 보도됨으로써 같이 이제 어찌 보면은 뭐 고객 사이기도 하니까 같이 좀 이제 쫓아가는 경향으로 특히 이제 코스닥의 상위. 그러니까 1위가 지금 알테오제닉, 2위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 이 순이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좀 몰리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갈 길이 여전히 좀 멀긴 하죠, 사실. 아직 뭐 목표 가격까지는 이제 11만 원. 제가 52주 신고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직은 이제 나온 부분은 없지만 오늘도 이제 네, 오늘 코스닥도 약간 좀 윗골이 달려 좀 밀리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뭐 로봇주들도 오늘 로봇주도 이따가 뭐 좀 또 리뷰를 좀 도와드리겠지만, 뭐 그렇게 막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약간 이런 경향이 좀 있는데,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대부분 이제 뭐 2차 전지와 바이오를 이제 세팅을 좀 해놨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해 좋은 결과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아직도 뭐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또 한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올라가더라도 이게 또 막 시원하게 탁탁 올라가는 분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이따가 아까 오전에 우에다 총재 발언이 좀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긴축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약간 좀 찬물을 좀 얻은 감이 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결국은 갈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에코프로는 11만 원 목표 가격 일단은 보고요. 저는 더 높이 더 보고 있습니다. 23년도에 2차 전지의 고점. 모든 2차 전지의 종목들이 배터리 종목들이 23년 고점을 넘어가기는 힘들겠지만 이 중에서 유력한 후보, 고점을 좀 갱신할 수 유력한 후보가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트 수익률 4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라캐스트 네. 오늘 장중에 또 신고가가 나와서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이제 치고 가고 있어요. 사실 뭐 목요일 날도 리뷰를 좀 도와드렸었고 뭐 조정이 좀 나왔다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천천히 가길 원하셨죠.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네.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봤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봐야 됩니다 했는데 그냥 오늘 그냥 또 신고가가 나오는 흔적들이 좀 나왔습니다. 바로 그냥 돌파가 나왔죠. 근데 이제 오늘 딱 보시면은 로봇주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오늘 이 하락폭이 이 상승 나왔다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범위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한라캐스트 보시면 오늘 장중에 고가가 17%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다 윗골이거든요. 지금 로봇주들이. 근데 어떤 종목들은 마이너스 들어가고 어떤 종목은 보합권 이런 상황인데 17% 올라갔다가 지금 10% 정도 상승 탄력을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로봇 관련된 모멘텀 뉴스가 나올 때는 다시 또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수의 힘의 강도가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줄 내가 갖고 있는데 오늘 클로봇도 오늘 급등 나왔는데 오늘 윗골을 달리고 거의 보합까지 내렸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 쉽게 얘기해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런 로봇 관련된 뉴스가 좀 보도됐을 때 이런 뭔가 주도 로봇주에서 약간 1등 쪽에서 1등 상승률 대비해서 한 3등 정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종목을 리뷰하니까요. 자, 어쨌든 뭐 2차 목표가 훌쩍 넘어갔고요. 뭐 이렇게 신고가 넘어가는 종목은 사실 제가 계속 항상 말씀드리죠. 함부로 파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3차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좀 높게 제시해 드릴게요. 19,500원. 네, 19,500원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봇주들도 이렇게 한라캐스트 같은 종목들 위주로만 이제 집중적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점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와 함께 한라캐스트는 목표 주가가 또 한 번 3차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마켓 1타 강사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봐야 될 텐데 강사님의 예상대로 코스닥 중심으로 여전히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맞게 또 전략을 세워야겠죠. 근데 이제 조금은 이제 코스닥도 약간 네. 좀 윗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죠. 분봉이잖아요. 지금 이제 네. 분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찌 보니까 이제 우에다 일본 이 뱅크 오브 재팬 총재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에 쭉 툭툭툭 밀리고 있는데 일본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거 정책을 물론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일 수 있으니까 뭐 걱정은 안 되는데 괜히 좀 걱정되는 게
금리 인상도 하면서 재정 정책을 사용하겠다? 이게 무슨 이론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정책적인 불안감 때문에 미선물 떨어지고 일본 증시도 급락 마이너스 2% 정도 급락 나왔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이후에 11시부터 쭉 밀리는 원인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이제 코스닥이 이제 강세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전개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물론 이따가 정책도 이제 앞으로 나올 정책도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코스닥 1000포인트를 가지는 않을 거다. 예. 한번 우리한테 좀 아픔 한번 주고, 예. 그런 식으로 한번 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올해 1000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쉽게 넘어가는 이 퍼포먼스로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우에다 관련된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은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자, 어쨌든 내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 전까지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1000을 넘길 것이라는 거는 계속 그 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금요일 날 금융위원회에서는 아니다고 했는데 뭐 조만간에 발표 나오겠죠. 예.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이 아니다. 그럼 우린 그런 걸 발표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아니라 확정된 바가 없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 뭐 여기서 이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예, 뭐 연말정산 받을 때 이제 벤처펀드에다가 이제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소득공제를 통해서도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연기금 투자 확대, 요거는 근데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코스피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아져 있다 보니 코스피 지금 4천 넘어갔으니까 너무 높아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닥에 대한 투자 비중이, 그러니까 코스피의 수익금을 좀 빼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제가 시즌 1, 시즌 2, 시즌 3 하면서 시즌 1은 뭐라고 했죠? 전자닉스가 주도하는 장세다, 시즌 1이.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끝난 것 같다. 그리고 시즌 2, 코스닥 장세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시즌 3 뭐라고 했죠? 밈주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눈이 딱 보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딱 보이더라고요. 제도 개선입니다. 특례 상장 기준 완화, 부실기업 정리 강화, 시총 150억 미만 상장 폐지. 대부분 이제 결산일이 12월 아니면은 이제 3월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내년 2월 말 3월 초가 이제 상장 폐지 적정 심사 받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요. 연말이든지 그 연말이 지나서 나오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가. 그러면 이 시총이 낮은 기업이 있고 시총이 좀 낮거나 좀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부실 기업들이 어떤 뭔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겠죠. 코스닥에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올리고, 쉽게 얘기해서 또 재무제표도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해서 마사지를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남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시즌 3와 좀 유사하게 좀 밈주식 열풍들이 내년 한 2, 3월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 돈이겠죠. 돈이 흘러 들어온다. 모험 자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벤처 투자 캐피탈 같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인베스트먼트라고 붙어 있는 종목들이, 다들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던 배경이 바로 모험 자본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좀 활성화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강세로 나오는 배경도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바로 이거죠. 현대차, 기아차의 이 배터리 R&D 캠퍼스. 결국은 이제 이 현기차가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맞춤형 배터리를 개발하려는 의도거든요. 뭘까요? 당연히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겠죠. 전반적으로.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하면은 전기차 캐즘에 대한 피해를 받았던 섹터이긴 하지만 이제 전기차, 자동차로만 무조건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 10월 중순 때 2차 전지 종목 대표 종목도 많이 가지고 나왔을 때도 그때 그림이 뭐 달리는 로봇, 뭐 전기차, 날아가는 드론,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면서 배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파고들어서요.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동화, 내재화 가능성들. 이게 앞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대세가 될 텐데, 여기가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요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웃소싱까지 모든 걸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사올 수 있는 부품들은 사와야 되겠죠. 하청 업체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선 대표 기업이 바로 테슬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빅테크도 뭐 하고 있죠? GPU를 통한 커스텀 칩을 마련해서 마찬가지로 자동차 같이 만들듯이 지금 팩토리를 화하면서 자체적으로 내재화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캠퍼스를 만든다. 내재화 관련된 부분들. 이게 모든 게 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완성품으로 딱 나오는 거잖아. 찍어서 나오는 부분이죠. 뭐일까요? 자동차, 뭐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로봇, 뭐 드론, 무인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기업들의 전반적인 부분들이요. 저는 26년도의 주들, 섹터보다는 주도 종목들이 이 전동화 내재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도 더 훨씬 더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라는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종목도 이 전동화 내재화의 핵심 밸류체인격인 종목을 가지고 나는데요. 바로 오늘 결론을 여기로 한번 추스려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죠. 이게 아이스하키 하는 장면이거든요. 국내에서. 네. 국내 유일하게 프로팀이요. 한 팀밖에 없습니다. 워낙 아이스하키가 비인기 스포츠다 보니까요.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HL 안양이라고 돼 있죠. 안양한라. H홀딩스가 지금 스폰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회장님이 30년부터 계속 키워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유일하게 남은 한라인데 작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했을 때 장면입니다. 제가 아는 동생도 여기 지금 뛰고 있고요. 여기 보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이두 선수 아시죠? 여기 다 있는데, 자, 이 기업을 스폰하는 기업, 제가 볼 때 전동화 내재 아시아 탑이 될 기업을 보자는 측면에서요. 잠시 뒤 뭐 그 종목을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결론에서 많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마켓 1타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이 종목이 좀 떠 있기 때문에요.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이나 내일 모레 조그만 조정 나올 때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 말씀드릴게요.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종목명은요. HL 만도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도 자동차 쪽이지만 지금 로봇의 색깔이 묻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HL 만도가 원래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분들의 기술이, 전동화 액추에이터 기술들이 이제 부각이 받으면서 증거사 레포트 나오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로봇이든 어떤 부품이든 간에 대량 양산에 성공하는 기업과 그 주식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HL만도가 그 유력적인 바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밸류체인 최적의 협력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망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액추에이터든 뭐든 간에 히토류가 관건이잖아요. 근데 HL만도는 이미 현대차, 기아차 1티어 밸류체인 협력사이기 때문에 히드로 공모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쇼티지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나옴으로써 뭔가 양산을 못한다?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기업이 멈추면 현대차도 다 멈추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매수 가격을요. 5만 원 이하로, 여기서 한 2-3% 정도 밀릴 것 같아요. 한 3-4% 밀리면은 적극적으로 이 구간을 담아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에요. 증권사 레포트 써가지고 올라간 케이스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1차적인 상승 파동이고 여기서 조정 파동 한번 줄 겁니다. 근데 조정이 깊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이하, 그러니까 48,000에서 5만 원 정도 사이가 매수 가격의 밴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요. 1차 56,000원, 2차는 61,000원 선, 손절 가격은 46,000원 선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HL만도 여러분들 바로 사는 것보다는 이번 주 초반에 한 이틀 정도 조정 나올 때 반드시 매수를 권유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방은 몇 시에 하실 예정인가요? 4시 정도 되면요. 여러분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면 뭐 이바로 장세, 2차전 바이오 로봇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많이 강조드렸고 편입 종목도 많이 보여드렸죠.
이 전동화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내재화 관련된 기업들 HL 만두 말고도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여러분 신광석 검색하셔서요. 너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엠맨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